어떤 캐펙스 설비 투자에 필요한 들어가는 곳이 장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장비는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 기업에 주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텔에서 지금 네. DDR5가 가능하게 하는 그 CPU 지금 그 얘기들이 지금 기사로 계속 네.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DDR5가 이제 디램 반도체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세대가 전환되는 네. 얘기고요. 그러면 네. 새로운 신규 수요가 서버 시장에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 상황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실적은 이미 과거의 얘기고요. 네. 어차피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네. 지금의 주가는 과거의 것과 함께 미래의 것까지 걱정까지 같이 덮쳐져서 지금 주가가 지금 이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그 2023년 상장기업 업종지도라는 책을 펴내신 박찬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사실 그 출판사 협찬을 받아서 제작하는 영상이긴 합니다. 근데 광고를 받는다고 하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 그래도 소개할 생각이 있었는데 뭐 출판사에서 광고하고 뭐 홍보비까지 쓴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이제 따로 좀 영상을 찍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출판사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은 제가 미리 고지를 해드립니다. 그건 사실이고 또 그걸 어쨌거나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사실은 2021년 판이 나왔을 때 제가 책에 추천사를 썼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추천사를 쓴 이유는 그만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필수적인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지하게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서 주식 투자를 좀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꼭 좀 참고해 보실 좋은 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에 이 책 소개드리고 박찬일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네. 저는 이게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넓어 보여요. 네. 자, 선생님 이 책을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책은 이제 막 진입하시거나 이렇게 좀 이제 좀 제대로 좀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지도의 역할.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떠한 상장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어떠한 어떤 밸류 체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전체 상장 기업을 놓고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전체 어떤 조감도 뭐 이런 어떤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좋은 종목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좋은 그렇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텀업과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 바텀업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치 중심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프로치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데이터 중심의 이제 접근이 주로 가능한 데고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라든지 또 경제의 흐름 또는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들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름 커넥트 닷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점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분 알고 있던 것들이 연결되는 어떤 지점들이 생겨요.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 속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뭐가 있지? 또는 최근에 이 산업이 분명히 부상할 것 같은데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전기차, 2차전지 뭐 이런 산업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 기업이 얼마나 업종 내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밸류 체인 안에서 주요한 매출을 내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사업 비중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이 책이 되게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갖고 있는 지식을 연결해서 또 통찰력을 발휘해서 어떤 기업을 고르고자 할 때 유용한 방식이 바로 이런 책의 도움을 크게 받으셔야 된다. 주식 투자에 진지하게 임하려는 분, 특히 자기가 스스로 종목을 발굴하는 능력을 크게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은 필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뭐
제가 저자 같네요, 그죠? 지금 이 책에서도 이제 일부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주목할 만한 테마로 해서 4개를 네. 추천을 했거든요. 이제 그 중 하나가 로봇이에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그거 같은 경우 네네. 최근에 뭐 100% 이상 네. 그 상승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우리나라 기업 해봐야 이제 3대 기업이 이제 삼성, LG, 두산 주요 이제 로봇 기업인데, 이들 기업들은 이제 주요 사업 비중을 따지면 미미하고, 네.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부품 기업들인데, 이제 이 부품 기업들조차도 매출 규모가 아직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을 주목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크게 성장하는 어떤 트렌드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업종 지도가 그래서 로봇 기업에 있는 각 부품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구나를 어떤 기사가 아니라 이 책에서도 기업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는 그런 네. 걸 좀 조력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매출액을 기준으로 네, 해서 매출액을, 그 업종, 예. 그 기업의 이제 업종 구분을 네, 그렇게 예, 했죠. 나누고 이번 2023년 판에 이제 실려 있는 주목해야 할 4가지 테마는 보니까 로봇, 반도체, 그리고 엔터, K연예기획사, 네, 그 다음에 전기차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라고 해서 저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제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테마를 앞부분에 또 도드라지게 편집해 네네네. 놓으셨네요. 이 업종을 잘 알고 그러면 도대체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예, 선생님의 통찰과 노하우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가 이제 주식 전업 투자자이고요. 네. 그 전업 투자를 하는 가운데서 얻은 결과물이 이 책이기 때문에 제 어떤 투자의 경험 이것을 좀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이제 여기 실었듯이 이제 반도체 쪽을 좀 좋게 봤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종에 있는 기업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전 투자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터 쪽에서도 연예기획사는 아니지만 이제 네. OTT 쪽에 그 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주목해야 할 테마로 해서 여기 실긴 했지만 네. 저 역시 제가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투자의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더 좀 잘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반도체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반도체 같은 반도체는 경우에, 지금 뭐 바닥을 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최근 1년 반 가까이 계속 흘러내렸단 네네. 말이에요. 저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어떤 경기순환 특성을 띠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그 업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오히려 이때는 매도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과거의 주가 흐름을 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여타의 것을 보더라도 이익이 꺾일 당시에 주가는 이미 턴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익이 올라갈 때에는 그때 주가 폭이 훨씬 더 빨리 네. 올라가면서 그 이익이 떨어지는 바로 그 직전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네. 양상들을 보이는데, 그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네.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올 최근에 지금 1분기 삼성전자의 어떤 어닝쇼크 발표 났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닝쇼크 발표 나자마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모든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약간 톱이 이렇게 뛰었죠. 바닥을 확인한 것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약간 이렇게 좀 주춤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하나의 시그널로 전 판단하고 있어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네, 물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시기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어떤 최악의 업황에 있는 그런 만큼 주가 역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들어가면 오히려 실패 확률이 훨씬 더 적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반도체가 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소재나 장비, 뭐 부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이클에서는 어디가 좋으냐 했을 때 저는 장비 쪽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닝 쇼크가 났다는 얘기는 제품을 많이 안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감사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공정 돌아가는 게 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는 당연히 줄겠죠. 그러면 소재 기업들의 당장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지금 뭐 TSMC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가 다 지금 캐펙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전격적인 설비 투자를 얘기하고 있고 나노 공정의 진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캐펙스 설비 투자에 필요한 들어가는 곳이 장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장비는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 기업에 주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보통은 실적이 바닥인데 무슨 투자를 해?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의 어떤 실적 사이클과 또 그와 맞물려 있는 주가 사이클 네. 이걸 모르면은 사실은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네, 네. 예. 그 보통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해서 그 어떤 실적 사이클을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네.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그래서 지금 실적은 아직 확실하게 바텀 아웃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좀 매수를 고민해야 네. 된다. 그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건 지금은 그래서 장비가 네, 장비 쪽이 우선적으로 좀 좀 괜찮다고 관심을 가져야 봅니다. 네, 된다. 특히나 또 요즘에 네.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지금 그 네. 인텔에서 지금 네. DDR5가 가능하게 하는 그 CPU 지금 그 얘기들이 지금 기사로 계속 네.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DDR5가 이제 디램 반도체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세대가 전환되는 네. 얘기고요. 그러면 네. 새로운 신규 수요가 서버 시장에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것 하나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이게 어쨌거나 그 DDR4에서 5로 넘어가는데도 한 번에 확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네, 많이 네,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확산의 속도 이걸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인텔에서 네. 이제 DDR5로 넘어간다 하면서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그렇죠. 지체되지 않았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출시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좀 그래서 들거든요. 이번에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거다. 네네네. 그리고 자, 그러면 자, 이 업종 지도책이 바로 예를 들어서 DDR5 같은 그런 새로운 어떤 큰 섹터 내에서의 모멘텀이 나왔을 때 네. 어떤 종목에 어떤 기업에 수혜가 생길 건가 이런 설명이 돼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그 네. 업종 지도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 업종의 그 업종 지도를 설명을 드리면 네. 반도체 업종에 관련된 업종 지도가 3개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 3개가 이제 하나는 반도체 분야라고 해가지고 나뉘어져 있고요. 네. 하나는 반도체 소재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반도체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는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제 제조하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미 제조된 반도체를 유통하는 유통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OSAT라고 하는 후공정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이제 포괄한 그 섹터를 하나의 지도로 담아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재와 장비인데 소재와 장비는 8대 공정. 반도체가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을 나눠서 주로 8대 공정이라고 이제 요약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공정별로 들어가는 소재와 공정별로 들어가는 장비 기업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램 메모리 그걸 생산하는 기업들은 거기에 분야나 이런 데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어떤 기업이 그거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반도체 분야의 문외한인 분들도 이 업종 지도를 통해서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핵심으로 담겨져 있는 분야구나라는 거를 업종 지도를 통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데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뭐 이왕 나오신 김에 저도 사실 뭐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면 뭐 종목 뭐 투자해야 돼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DDR5가 이제 출시가 돼서 반도체 종목 안에서 이렇게 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꼭 그 DDR5에 그 주목하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도체의 지금의 어떤 설비 투자의 어떤 그런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장비 기업에 좀 주목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한두 개 업체를 고르면 뭐예요? 제가 요즘에 그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예전부터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그리고 이제 이미 좀 약간 많이 비싸 있는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지표를 좀
보시면서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쪽 장비 쪽 그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진테크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 가운데에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에 대한 지표 현황을 여기 담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 순으로 쭉 내려놓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종목을 고를 때에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의 구체적인 것들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PBR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PBR이 너무 높은 기업은 전 제외를 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PBR이 높으면 좀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재무를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사업 모델까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든 기업이 이제 예를 들면 주성 엔지니어링, 네. 그 유진테크 뭐 이런 기업인데 좀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자 어쨌거나 이제 반도체의 다운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 회사들한테 원래 기대했던 그 수주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주성 그렇죠. 엔지니어링 뭐 유진테크 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네. 건가요? 실적은 이미 과거의 얘기고요. 네. 어차피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네. 지금의 주가는 과거의 것과 함께 미래의 것까지 걱정까지 같이 덮쳐져서 지금 주가가 지금 이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걸 알 수 없잖아요. 모든 걸 그렇죠. 네. 알 수 없고 또 그걸 알고 나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오만일 수 있어요. 우리의 네. 어떤 인지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투자자는 그걸 극복하고 가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나의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그렇게 보는 한도 내에서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물론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고 그것이 무조건 성공한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실패할 수 있고요. 그 확률을 다만 조금 더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 기존에 이제 기대됐던 실적이 뭐 악화된 거 상당 수준 그걸 반영해서 조정을 크게 받은 상태다 이렇게 네네. 이제 네, 보시는 저는 거죠. 지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또 어쨌거나 가능하면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네네.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 수익을 빨리 많이 내고 싶어 네네. 하는 게 뭐 본연의 속성 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네. 보면 네. 사람들이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거 알겠고 사이클 돌아오면 다시 올라갈 기업인 건 알겠어. 근데 지금부터 사야 돼? 이런 그렇죠. 고민들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답을 그게 이제 주세요? 어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은 항상 그 시점과 타이밍을 굉장히 중시하죠. 왜냐하면 어떤 네.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도 그런데 사실 시점과 타이밍을 잡을 수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시점을 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것이고요. 네. 저는 단지 그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포수처럼 빠지는 그런 구간은 이미 지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했고, 앞으로도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과거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정도쯤이면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더 빠지면 이렇게 조금씩 더 들어가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네.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단기간에 어떻게 좀 승부를 보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모멘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상승하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인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불타는 장이면 그러니까 이제 황소의 장이면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도 실패 확률이 적은데 지금처럼 어떤 곰의 특성이 큰 베어마켓인 이런 장에서는 올라가는 것에 올라탔다가 자칫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로봇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로버트 맞죠? 네. 네. 저도 제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주목할 테마로 올리긴 했지만 네. 제가 이제 글에도 그렇게 썼거든요. 네.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투자해야 한다라고 했듯이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에 올라탔다가는 자칫하면 고점에 내가 그거를 수익 실현해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모멘텀 투자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지 이미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걸 추격하는 투자는 사실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대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조정장이라는 것은 그 상승의 어떤 폭이나 그 또는 상승의 지속 구간이 상대적으로 되게 짧죠. 네, 예, 그렇죠. 반등장에서 그나마 좀 주목을 받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도 그 호흡이 되게
짧더라는 거죠. 네네. 실적 성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들은 뭐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면 네.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회복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말씀 저도 같이 드리고 싶고요. 2023 상장기업 업종지도의 저자인 박찬일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